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또 쉬고 2주 만에 뵈니까 시황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공백이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개미들이 상당히 좀 고민들을 하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하락했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앞에서 이제 전문가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연초에도 사실은 이제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연초에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렸죠. 이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연초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한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한 1.7% 정도, 7%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빠졌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은 조정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매도 대상되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그 매도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그 상승의 흐름을 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기만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약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지난번 학습 효과에 따라서 1월 달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 증시도 같이 동조화를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연초에 나타났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과 지금 구간은 다르다.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면은 올 1월 달입니다. 올 1월 달에는 작년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주가가 급락을 보였죠.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푸른 가운데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초입 국면 속에서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1월 달까지는.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은 1월 달에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세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지금은 중기 국면까지도 진입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선순환 과정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난 1월 달 상황과 똑같다 내지는 비슷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한 과정 속에서 뭐가 변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은 경기 사이클상 연초에는 경기가 회복 초입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초입 국면 속에서 중기 국면까지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조금 우리가 위험 감도를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조금 더 위험 감도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나타났던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이 흐름들을 그러면은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 국면 속에서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조정의 흐름으로 볼 것이냐. 일단 아직까지는 후자로 보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요. 뭐 최근에 뭐 헝다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을 좀 이렇게 졸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비율을 이제 조정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가 영국에서 되게 오래 산 친구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신으로만 얘기를 듣지만은 그야말로 휘발유 때문에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났던 국채금리 상승의 또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가격이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금리 인상 시기, 테이퍼링에 대한 그 부담감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타났던 어떤 변동성의 흐름이라는 관점 하에서 보아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그 약세 강도는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걸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장세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2주 전, 뭐
연휴 이전의 상황도 그랬지만은 최근 이제 뭡니까 여름이 지나서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지금은 조금 중립적인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자, 스탠바이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배경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구간에서는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가 좀 당겨질 것이다라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좀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 속에서 자꾸 본질적인 어떤 흐름을 분석을 하자라는 측면 속에서 저는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흐름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저는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 시장의 조정 그리고 그와 연동된 우리 시장의 하락도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좀 힘에 겨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그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급이죠, 수급.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 이전에 이제 2주 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어떤 시세 흐름을 끌어줄 만한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급의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 연초까지 우리가 이제 막 올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됐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개미 동학 혁명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은 결국은 뭐냐면은 새로운 신규 수급, 그러니까 자금들이 엄청나게 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매수 주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매수 주체가 있는 시장은요. 빠지면 올라가고 하면서 결국은 선순환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최근 장세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배팅을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매수 주체가 없고 그냥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만 있고 단기 대응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이 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불안 요인 중에 하나는 여전히 매수 주체가 없다. 예.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 주체가 없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주도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 주도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장세 전체적인 흐름을 끌어주면서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가면서 그 주변의 흐름까지 같이 견인하는 시세. 그게 결국은 주도주 개념의 종목들인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고 뭐만 있습니까? 나만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2주 전에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롯데정밀화학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뭐 OCI라든지 그죠? 가스 관련주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이 매수 주체가 없음에 따라서 당연히 시세의 흐름들이 압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의 그 내부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종목들만 가지고서 이제 시세가 형성되고 수익이 나는데 주변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뭐예요? 며칠 올라갔다가 빠지고 며칠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런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무덤으로 만드는 주식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장세는 그런 시장의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수 주체가 없는 시장, 거기에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에서 나만 주식이다라고 하는 일부 소수의 종목들만 움직이는 장. 이렇게 돼버리니까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의 시장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느냐. 바뀌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은 뭐냐. 수급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수급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8월달 국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9월달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변화 상황을 주목을 하는데 그 변화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수급 패턴의 변화다. 근데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쏘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제 뭡니까 지역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매일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정밀화학, 뭐 2차 전지만 갖고 하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쪽에서도 뭐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뭐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이게 다 우리가 거론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목들만 가지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장세에서 나타났던 안정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 구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요,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종잣돈은 그냥 쟁여놓고 일부만 갖고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변동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이외에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은 수급의 큰 틀, 매수 주체라는 측면 속에서 큰 틀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이전의 변동성의 흐름에 연장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수급을 만드는 그렇다면은 수급을 만드는 포인트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이번에 이제 금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 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의 30년 만기물 그러니까 30년 만기 채권이라는 것은 되게 장기적인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변동폭이 되게 적어요. 장기물일수록. 그런데 어저께 30년물,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30년물 수익률이 장중 기준으로 10bp가 막 급등하게 나타났거든요. 이건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로 따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와 관련돼서 기준금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보시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정한 어떤 트렌드 하에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 급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거기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는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었지만은 지금은 경기가 일정 정도 뭡니까? 상승 국면에서 중기 국면까지 진입되어 있는 과정.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기술주들의 경우는 상당히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뭐랄까요 보수적인 관점의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가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니냐. 예. 큰 틀에서 놓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의 흐름으로 넘어갔을 때 최근에 보면은 그래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쪽에서 일정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이제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어제 오늘 국면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그죠? 다시 또 출회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제가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1170원까지 한번 갔다가 그죠? 한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 1170원짜리를 뚫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달러가 강세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라고 했을 때 수급의 주체 사실 수급의 주체라는 게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안정적인 어떤 그 대포를 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러한 그 수급 그리고 수급의 부재에 따른 어떤 그 종목들의 압축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변동의 흐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시황을 놓고 보면은요, 일단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아직까지는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증시의 경우는 사실은 선 조정이 사실 들어온 자리예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 조정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애들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데 걔네들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많이 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는 것이지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하락 추세 상황이 나타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전략은 우리가 박스권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박스권 전략이라는 게 지난 제가 추석 전에 기본적으로는 3,100과 3,200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박스권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뭐 급락이 들어오면서 밀렸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오늘 그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막 급락이 들어왔지만은 결국은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저점 있지 않습니까? 8월 20일 날 만들었던 저점. 그게 이제 3,049포인트인데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그거 살짝을 이탈을 했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그거 일단 지켜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트렌드 상황에서는 뭐 하락 추세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수가 개파락을 보였잖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3,100 이하짜리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은 과매도권역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뭐 시세의 흐름들은 계속 지금 시장은 그래요. 제가 이제 왜 시세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수급의 구조, 그 수급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폭넓은 시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압축된 시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장의 체력이란 말이에요. 체급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전히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제한된 종목들의 흐름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단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요,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 코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뭡니까? 뭐 일부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이 한번 순환이 들어왔는데 특히 화학 섹터가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내에서도 핵심주들만 움직이는 장세.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세의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제가 뽑아내는 종목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종목들만 가지고 하세요. 지금 장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계좌를 지켜주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경기민감 섹터 쪽에서도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주 전, 뭐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저기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는 어떤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롯데정밀화학의 경우는 유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너무 이격이 벌어질 때는 따라가지 말고 조정이 들어오면은 뭐 5일선, 11선까지 눌림목 조정 들어오면은 사고 그런 대응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 하에서 지금은 압축된 종목들을 이 종목들이 타겟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지만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죠? 예, 흐름이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SKC, 그죠? 요것도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얘네들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트렌드형 종목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들의 경우에도요, 제가 추세가 형성되는 핵심주라고 지금 2주 전에 우리 보세요 한번, 이제 지난 방송들 한번 보시면은 다 말씀을 또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갖고서 한다는 얘기가 시장은 변동성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 올라갔다가 그냥 밀리고 이러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결국은 뭐냐?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뭐 유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한 종목들. 얘네들이 결국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이 시장 상황이 다시 급반등의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를 갖게 되면 얘네들은 약간 밀릴 거예요. 그런데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난다거나 조정의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뭡니까? 선순환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타켓이 되는 종목들이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목들이 뭐냐면 뭐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지난주 흐름 속에서 말씀을 다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한국가스공사 이 차트를 보시면 다 똑같아요. 이게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SK가스. 그죠? 그다음에 SOL이 뭐 오늘 조정 보였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조정 보이면 약간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SOL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뭐 OCI. 그죠? OCI도 보시면은 한번 조정 딱 보였다가 11선, 21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우리가 한 2, 3개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 계속 돌려가면서 움직임을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캠트로스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저기 하는데 사실 캠트로스도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2주 전에 제가 뽑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얘도 사실은 보면은 이 보시면은 그죠? 이 21선에서 눌림목 거래 죽이고 눌림목 보였다가 이제 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그러니까 핵심 주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그 뭡니까 레이더에다 딱 걸어놓고 조정 들어오면서 딱 눌림목 조정이 잘 들어올 때 그때 딱 한 발 먼저 배팅을 하면 단기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트로스.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일진 머티리얼스. 추세가 차트 잡아주세요. 추세가 나타나는 종목들. 그다음에 TSI. 이게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뭐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세요. 11선까지 조정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정도 11선에서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기 뭡니까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저를 아는 그런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이제 우리가 백신 다 맞았다 뭐 이런 얘기 그 이전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 종목들이 뭐예요? 대한항공, TA항공, 진에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그죠? 모두투어. 얘네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이렇게 급등락 보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약간 한 발 먼저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다음 이거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선별해서 어차피 뭐 금리 인상기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경우도 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죠? DB손해보험, 미래에셋, 하나생명입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경험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금리 변동에 의해서 이제 금리가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국정감사예요. 갑자기 국정감사가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과거에 한 경험을 보면은요, 이 국정감사 기간에는요,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재료가, 뭐 최근에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고발사준이, 뭐 대장동이니, 모든 이슈가 다 걸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 상황이 국정감사 시즌에는 항상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 시작되는데 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그 기업들의 리스크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욱더 반영되는 시장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등락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대응 포인트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저는 이제 계속 지금 현금 50%는 들고 있자, 뭐 3, 40%는 들고 있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일부 자금 갖고서 대응을 하는데 그 밴드 국면에서의 대응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래서 3,100이 밴드의 하단 부분인데 지금 3,060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과매도 권역에 따른 대응. 다만 여기서 사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3,100 또 이상짜리, 한 3,150선 정도짜리는 또 때리는 자리라는 생각,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민하게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너도 나도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압축된 종목들. 압축된 종목들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서 핵심주 내에서도 가치주,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일부 금융주, 그죠? 뽑아낸 종목 다 보지 마시고 이 종목들만 가지고서 지금은 여전히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나는 장이고 뭐 내일 기술적 반응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의 트렌드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몸을 사리면서 제한된 수익률 게임에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이제 뭐 공개 방송을 제가 한 2년 동안 안 했는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공개 방송 하시면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합니다. 이토마토 증권 강연회 10월 4일 월요일 저녁 8시. 박준현의 시장보다 종목 선택에 집중하다. 10월 4일 월요일 무료 강연회를 놓치지